우리가 아는 이효리는 화려한 무대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발선은 누구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이효리는 1979년 충청북도에서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효리의 아버지는 약 8평 남짓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발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6식구가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찼던 환경 속에서 어린 이효리는 세상과 조금 일찍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반찬을 가린다는 이유로 밥상을 통째로 엎으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효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눈치를 보고 조심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끼와 에너지를 서서히 키워갔던 것이죠.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 일이 발각되면서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는 노래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효리의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은 이효리를 일찍 사회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느 날 그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우연히 캐스팅되며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예계 생활, 그녀는 1998년 당시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었던 핑클의 멤버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핑클은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의 지형을 바꿔놓을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고 이효리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핑클의 음악이 사랑을 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그룹 안에서 유일하게 강한 카리스마와 섹시함을 겸비했던 이효리는 곧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게 됩니다. 수많은 광고와 예능, 패션 화보 속에서 이효리는 점점 트렌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효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시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걸크러쉬의 원조, 패션의 척도, 여성 솔로 아티스트의 대표주자 이효리는 수많은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정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예쁘고 노래 잘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함과 진솔함, 그리고 감추지 않는 솔직함이 이효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예능계에도 도전한 그녀는 유재석과 함께 해피투게더를 진행하며 MC로서의 재능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입담,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유머 감각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효리는 이렇게 가요, 예능, 광고 등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했던 전성기에도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난했던 유년기, 급격히 변한 환경, 그리고 늘 기대를 받아야 했던 무게감. 이효리는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며 지금의 이효리로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그녀는 방송에서도 자주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진 걸 열심히 갈고 닦아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이 한마디가 지금의 이효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효리를 보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늘 자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녀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효리는 데뷔 이후 꾸준히 연애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뜨거운 시선을 받는 스타였다는 뜻이겠지요. 그녀의 연애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은 바로 배우 이서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설까지 나올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가 가족이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관계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성격 차이, 일정 문제 또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등을 이유로 추측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별의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이효리에게는 여러 열애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성시경도 있었죠. 그녀는 한 방송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에피소드를 언급했는데요. 친구 욕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꽃게를 던졌고 그게 다리에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벼랑간 성시경과 연결되며 인터넷상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는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이효리의 솔직한 언급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셈이었죠. 그 외에도 퇴사자 박준석, 재벌 2세, 그리고 방송계 인사들까지 이효리의 이름은 언제나 연예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효리는 한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신동엽, 박수홍, 김제동과의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사실이 맞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이효리다운 솔직함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쿨하고 털털한 여자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랑 앞에서 늘 고민하고 흔들리는 한 사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효리는 세상을 놀라게 한 결혼 발표를 합니다. 상대는 인디밴드 롤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 이상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효리가 왜? 이상순이 누구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도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상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몇 번의 엇갈림이 있었지만 조용한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 초반 이효리는 방송에서 종종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이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어? 제주도 오자고 한 건 오빠였잖아. 그녀는 방송 목표가 생겼다에 출연해 이상순과의 부부싸움을 언급하며 결혼 생활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 이상순에 대해 너무 잘 챙겨주고 다정하긴 한데 너무 엄마 같고 절친 같기도 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남편 하지만 설렘은 덜한 관계. 이효리는 사랑이 아닌 함께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부부가 느끼는 감정일 테죠.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생활 속에서 이해와 타협 그리고 따뜻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관계. 이효리는 효린의 민박을 통해 이상순과의 제주도 삶을 대중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타 이효리가 아닌 아내 이효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 느리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이효리는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거기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 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현실. 다음 편에서는 이효리가 직접 밝힌 난임 고백과 그녀가 마주한 새로운 삶의 장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대 위의 이효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사람인지라 세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효리는 예능 프로그램 서울 체크인에 출연해 난임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아기 생각은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녀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한약을 챙겨 먹고 술도 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이상순도 함께 금주 중이라고 덧붙였죠.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효리는 임신설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그의 상처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팬들에게 5년 뒤에 돌아올게요 라고 인사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임신설이 뒤따랐죠. 그녀는 다시 방송에 나와 정말 임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쉬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스타의 사생활에 궁금증을 갖지만 그 호기심이 때로는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효리는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예명 논란, 놀면 뭐하니? 에 출연한 이효리는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 활동 중
예명을 정하는 장면에서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마오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방송된 이후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마오라는 이름이 중국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 예능 속 대화였지만 민감한 역사적 상징이 연결되면서 이효리는 순식간에 악플 테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며 공식 해명을 내놨고 해당 장면은 유료 영상에서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효리는 곧 SNS 활동을 중단합니다. 방송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영향이 없진 않지만 활동이 줄다 보니 팬들과 소통하고자 열어둔 공간이었는데 이게 은근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더라고요. 이효리는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다른 방식의 소통을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효리는 더 이상 방송에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돈 때문에 방송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효리는 과거 광고를 더 이상 찍지 않겠다 고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성기 시절 CF 편당 8억 원, 총 25억 원의 계약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기록했죠. 최근에는 한남동 건물을 88억에 매각, 약 30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제주도에만 집이 3채 있었고 현금 자산을 포함하면 총 재산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 속에서도 이효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여전히 선입견과 낯선 시선이 따릅니다. 연애 많이 했던 여자 연예인, 성격 세 보이는 언니, 논란 많은 인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효리는 언제나 그 모든 편견과 싸우며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효리는 화려한 무대 대신 조용한 제주도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그녀의 이야기만으로도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그녀의 한 표정, 그녀의 짧은 등장조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단지 스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효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자기답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